또 참 알 수 없는 변동성입니다. 예. 금요일 날에는 진짜 뭐 18%씩 지수가 급등하더니 코스피가 네. 오늘은 또 5% 빠지고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8% 전후해가지고 또 빠졌어요. 네. 그런데 또 코스닥은 이틀 연속 네. 또 매수 사이드카가 나올 정도로 또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 참 어려운데 오늘 증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뭐 일단은 역대급 7월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7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마지막 2주 정도는 너무 잔인할 만큼의 시장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과 이제 규제가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가 나왔고, 그래도 이 정도면 빨리 나왔다라고 보고, 그리고 생각보다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제가 잔인하다라고 표현을 드렸던 부분들이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또 다쳤어요. 네, 뭐 인터넷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뭐 여러 가지 썰들도 많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실제로 이게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숫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다쳤다라는 걸 좀 증명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쨌든 7월 달에 하락 변동성에 대한 이제 되돌림 과정, 또는 오늘은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역시나 좀 많이 밀렸지만 외부 매크로적인 이야기들 좀 있었고, 단기적으로 또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 되돌림의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은 사실 코스닥은 오늘 왜 더 셌냐라고 말씀해 드린 뭐 하냐면, 사실 5월달, 6월달 너무 세게 다쳤잖아요. 그랬죠. 네, 그 부분에 대한 되돌림이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했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크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네. 신용잔고가 많이 급감했다면서요, 코스닥이. 너무 할 정도로 신용잔고가 줄었어요. 이런 거는 이게 말이 돼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오늘 이제 요 금융투자협회 이제 종합 통계 포탈이 통상적으로 3시 반에서 4시에 이제 업데이트가 돼요. 가끔 뭐 좀 빨리 나오면 3시 정도에도 업데이트가 되고. 근데 보시면 숫자 아침에 보고 이거 아까 오후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28.9조? 이게 말이 돼? 10%가 빠졌어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하루 만에 금요일 10%. 하루 만에. 네. 그러니까 지금 32조 대에서 29조 정도, 28조 9천이니까 10% 빠진 거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3조 정도가 빠진 거니까 이런 역대급으로 줄어드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33조, 32조 6천, 이게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케이스는 사실 처음 봅니다. 이게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기는 하죠. 근데 보시면 코스피도 많이 코스피가 더 많이 줄었어요. 코스피가 25조 5천에서 23조 원 정도까지 줄었기 2조 때문에, 넘게 줄었고. 네,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많이 줄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 하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보는 게 일단 합당한 것 같고, 그리고 요 이제 반대 매매 추이 보시면 당연히들 예상 어느 정도 되시겠지만 29일, 30일, 31일 나갔던 반대 매매 비중이 5%, 8.6%, 7%. 한동안 조금 6월 말 7초에 잠잠했었죠. 근데 결국 변동성이 커지니까 쭉 굉장히 또 반대매매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조회기간을 한 3년으로 놓고 보면 24년 1월부터 봐볼까요? 그때 보면 아마 역대급의 반대매매 비중이 올 2분기에 다 있었을 겁니다. 2분기, 3분기에 6월 9일, 7월 9일, 6월 5일, 7월 30일, 지난주가 8월 8.6%가 최대 4위 정도까지 올라왔고, 6월 8일, 5월 20일, 7월 31일도 7.1%. 그러니까 뭐 이 숫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숫자가 지금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이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부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회복이 정상화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오늘 이제 그런 조건으로 이제 하나 증거라면 증거가 거래대금 상위 종목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10등인가 11등인가 그랬어요.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10위였네요. 10위. 코덱스,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 날 10위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거래 규제 첫날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17등까지 이제 밀려나 버렸죠. 네. 거래대금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본주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레버리지 ETF가 본주에 미치는 웹도덕 현상은 점점 감소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다시 하이닉스, 삼성전자, 전기, 원래대로 이제 코덱스 200들, 그 다음에 인버스들, 스퀘어, 오늘 이제 로봇주 때문에 SPG가 29에서 9등까지 한 번에 올라오긴 했지만, 이제 점점 이제 다른 ETF나 대형주들이 시총 상위, 거래대금 상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투기판이었던 증시가 이제 조금은 정상화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슈들, 수급적인 이슈들, 매크로적인 이벤트들이 겹쳐지면서 어쨌든 여진이 있었죠. 근데 오늘 코스닥이 더 셌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종목보다는 상승 종목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자닉스가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빠지긴 했어요. 사실 야간 선물이 워낙에 좀 많이 밀려서 주말에 뭐 중동 전쟁 이제 좀 마무리되는 또 타코 같은 발언이 나와서 조금 장 초반에 기대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매크로적인 지표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감싸면서 대형주는 하락이 좀 나왔고요. 이제 그 수급이 중소형주로 밀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했었던 종목 이제 수급들이 일반 개별주들로 조금 퍼지는 그런 양상도 워낙에 많이 빠져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전자닉스도 점차 안정화돼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급등하는 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급등하게 되면 오늘처럼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답답하시더라도 지금 급등이 나오면 안 돼요. 네, 워낙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빈집, 완전 빈집이에요. 그냥 누구나 들어가서 앉으면 주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빈집이 돼버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사줘도 올라오거든요. 근데 코스피의 대형주들은 지금 약간 좀 티격태격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네.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아. 아니 급등하는 거를 원하진 않아요. 네, 그 대신 빠지지 말아라. 급락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그렇죠, 급락이 그렇죠. 나오니까 나오니까 이게 사람 이것도 시작인가? 지난번 금요일은 그냥 일시적인 반등? 이제 이런 저는 고민. 네, 일단은 폭풍은 다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지나갔다라고 보고요. 이제부터는 지수에 대한 흐름 또는 코스피 대장주인 하이닉스가 어떻게 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 닉스가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과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단기적인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요인도 꽤 많이 필요합니다. 심리적인 요인들도 꽤 많이 필요한 상태고, 수급도 많이 봐야 되고, 많이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오게 되면 당연히 위에서 예를 들어서 7,000에서 7,500포인트에 샀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8,000포인트 이상에서 하신 분들은 손절매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만 더 올라오면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7,000이나 7,500포인트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아마 마이너스 한 자리로 들어오면 비중 좀 줄여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10 아래 손실은 사실 어떤 종목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만에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승 하락폭의 되돌림이 얼마큼 나올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코스피 단기적으로 하락폭을 요거를 이제 100이라고 본다면 50% 되돌림이 7,300포인트. 네, 7,300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주가가 조금 일정 부분 되돌림을 하게 되면 요 보라색 선이 51선인데요. 아마 주가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지수 종합 이평선도 좀 올라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7,300포인트 정도가 이번 상승폭, 일단 단기 상승폭, 거기가 끝이라기보다는 단기 상승 나오고 조금 이제 한숨 돌리는 구간이 이제 7,300포인트 정도일 거라고 보는 게 뭐 제 분석을 떠나서 대부분의 중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385에서 5,261을 100으로 봤을 때, 전체가 하락이 100이라고 봤을 때 이제 50% 되돌림. 시장이 조금 더 험난하다 그러면 33% 되돌림 자리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디냐면 보시면
네, 어제 한 번에 메꾸긴 했죠. 6,600포인트. 음. 네, 금요일 날 한 번에 도달이 그냥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불어나오니까 한 번에 되돌렸기 때문에 책 실현이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한 번 일정 부분 되돌림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하다가 다시 7,300포인트까지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최근 한 달 동안에 이제 하락폭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거고, 이거는 사실 뭐 제 분석이 아니라 오랫동안 시장에서 분석을 해왔던 기술적 분석 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HTS에서도 하락폭을 계산하는 툴 자체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길게 봤을 때 작년 6월부터 작년 대선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했을 때를 6월 초라고 보면 그때의 하락 되돌림을 이제 요거를 한번 100으로 전체 상승폭을 100으로 놓고 하면 또 다릅니다. 요걸 다 전체 100으로 보면 자 그러면 이제 고점에서 50% 빠진 거예요. 네, 고점에서 50% 빠진 거고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 한 6천선이 되게 중요했다고 봤던 게 뭐 라운드 피겨 지수이기도 하지만 전체 상승폭을 100으로 봤을 때 50% 하락이 6,000포인트였습니다. 근데 거기를 지금 너무 어이없이 깼죠. 이틀 깼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깼냐면 서킷 브레이커 2방울 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봤었던 이런 신용 잔고 감소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내가 뭐 리스크 관리를 잘못한 투자자들의 잘못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이거는 좀 재앙입니다. 재앙. 그렇죠. 네. 천재지변으로 많이들 천재지변으로 표현을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끔 있거든요. 2018년 10월 달에도 그렇고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신용을 너무 그래서 저희가 고점 대비 30% 깨졌을 때 이제 계속 신용 관리를 계속 리스크 관리를 말씀드렸던 게 이런 일이 꼭 한 번 나와요. 대신에 이제 여기가 살아남으면 또 다른 이제 주도주를 위해 찾아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너무 큰 손실을 입게 되면 시드가 사라진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 어쨌든 6,000포인트를 저를 이렇게 쉽게 깰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깨고 바로 회복을 했고 바로 회복을 한 상태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가 다음 이제 여기는 25% 라인인데 7,700이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고 이거를 그럼 다시 지우고 세 토막을 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디 지수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7,150이거든요. 네, 전체 하락폭이. 그러면 이제 7,200에서 7,300포인트 정도 언저리가 겹치잖아요, 대략. 그렇죠. 51선 7,200포인트, 7,300포인트 정도가 좀 의미 있는 가격대이자 기술적인 저항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진 않다. 이제 그 다음 흐름은 이제 봐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시세나 이런 지수뿐만 아니라 뭐 바이오나 2차전지나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멀티플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EPS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 이후에 다시 리바운딩이 나와도 사실 전혀 이상하지 않은 흐름인 거죠. 근데 이거를 하이닉스로 가져가서 봐보겠습니다. 네. 하이닉스로 가져가서 보면 거의 뭐 지수랑 거의 비슷하죠. 최근에 한 달 동안 아까 이제 50% 되돌림으로 대략적으로 보면 그 가격대가 210만 원입니다. 212만 원이죠. 212만 원이 뭐냐면 고점에서 210만 원이 고점에서 30% 밀린 자리가 210만 원이기도 해요. 네. 딱 또 겹치죠. 네, 50% 되돌림 자리와 그 다음에 고점에서 30% 여기는 지켜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고점에서 30% 밀리는 자리 210만 원 공고 이렇게 또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리바운딩이 지금은 저는 오늘 하락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위치라고 봅니다. 아니면 횡보를 하거나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요런 급락은 또 나오면 뭐 또 나와도 이상하진 않아요. 또 다시 뭐 투기적인 흐름들이 들어가서 변동성을 일으킨다면 이상하진 않지만 조금 희박하다고 보고요. 네. 희박하다고 보고 요 구간 안에서 뭐 예를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 한 200 지금 어제 시초가했던 150만 원에서 210만 원 사이에서의 공방전 큰 범위 내에서의 공방전이 조금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